2015년 2월 18일. 내일이 올해 설날이로군요.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의 귀성이 시작되고, 설날 이산가족처럼 살던 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차례를 지내고 떡국 먹고 설날. 저는 설날이 평일만 못합니다.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생각나지만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멀리 있으니까. 한국의 어린 제자들이 끔찍하게 할아버지를 좋아하지만 그 아이들이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배 와야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게 매력이고요. 어제는 미소 아빠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그 미소가 공부하러 가는 날인데도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쿨쿨 자요. 나는 몰랐는데 소리가 전화 와가지고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서 알았어요. 걔를 너희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걔가 어때 그렇게 챙길 걸 잘 못 챙기지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말이 없어요. 급작스럽게 묻는 바람에. 끊고 나면 이제 그 답이 생각나요. 뭐라고 내가 얼버무리긴 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아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라서.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고 고아원 원장 같아봐요. 걔가 그렇게 마음 놓고 잠을 자겠어요? 나는 어제 그랬어요. 걔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요리조리 머리칼 한 개를 주무르고 그러기 전에는 아직 성장하느라고 눈에 안 찬다.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아버지보다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보다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멀어진다. 물론 지금부터 인성 할아버지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 사춘기가 오고 짝짓기 시절이 와도 아버지 어머니 끔찍하게 어릴 때 마음이 그대로 유지는 되긴 되지요. 오늘은 2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참 자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국으로 완전히 가면 지금 언제 갈지 몰라요. 더 희미해졌어요. 아들 시민권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가기는 언젠간 가는 건데, 가게 되면 우리 이 KMC TV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 이걸 이끌어 가는가? 미소, 현규, 지금 희원이, 운경이 좀 소리, 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누가 초등학생을 받아서 제가 생각한 이대로 그때의 학생은 누구이며 그때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내가 미국으로 갔든 세상을 떠났든. 그래, 저는 제가 살아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이것이 유지되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2대 이야기 할아버지를 할 것이냐? 누가 5기생, 7기생, 8기생 우리 KMC TV에 학동으로 들어와서 나 말고 누군가를 따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저하고 똑같을 이유는 없어요. 저하고 다른 게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 할아버지에서 저하고 똑같았으면 똑같아야만 되는 것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식해야 돼. 박식. 아이들하고 산에를 가든 들에를 가든 하여튼 뭐 공연장을 가든 혹은 뭐 어디를 가든 박물관을 가든 고궁을 가든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북한을 가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나름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야기 할아버지다운 정도의 그 말을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고 어린이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 내용이 좋은 내용이 그것은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혹은 과학적이면서도 환경적이고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은 달리 되는 게 아니라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래야 될 듯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라고 말을 물으면 볼펜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제 볼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서 너저분한 게 아니라 어린이가 꼭 들으면 좋고 알아야 되고 어른이 친할아버지가 친손자 손녀딸에게 할 수 있는 그 애정이 담긴 그러면서도 지식이 담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말고도 이야기 할아버지라면 조건이 많습니다. 어디 갈 데가 많은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그런 것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건을 대기로 말하면 뭐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될 건 없고 왜? 앞으로 이야기 할아버지 감을 제가 이제 구하니까 늘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라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어린아이가 눈에 넣을 만큼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 사랑스러움의 표준은 아이가 영 마땅치 않아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너 왜 애가 그러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그것이 매력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한마디로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뻐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이유 조건 없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말썽꾸러기 다 예뻐합니다. 그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피조물이니까 다 아들 딸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놈이라고 뭐 엄청 좋아하고 뭐 머리 나쁜 놈이라고 엄청 미워하고 뭐 그 밥을 어떤 놈 더 주고 어떤 놈 덜 주고 떡을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 자식이라면 다 사랑스럽듯이 나에게 할아버지하고 우리 세종 인성학당에 들어온 어린이들이라면 똑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돼요. 거기서 무엇을 아끼면 안 됩니다.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마음을 아끼면 안 돼요. 지식을 아끼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 할아버지 2대를 한 분 점을 찍었습니다. 지난주에 왜 그 도청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홍보협력관 이윤선 협력관님이 여자예요. 3년 있으면 정년을 한다는데 하여튼 그 안에도 한번 우리 학당에 온다 그랬어요. 그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책을 좋아하고 도청에서 홍보협력관이라고 할까 좀 서기관일걸요? 그 정도 되는 분이라면 아마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독서량도 많고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이다. 그 뭐 조금만 이야기했는데 딱 알아들어요. 아 나도 그런 게 하고 싶다. 아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찾습니다. 그건 뭐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할머니 나이가 되고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는 관계없어요. 이야기 할머니라는 게 정부에서도 있어요. 한 번에 뭐 100명, 500명씩 가르쳐 가지고 각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들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국화빵처럼 찍어낸 거고 그건 이제 자격자죠. 자격자는 자격자인데 그런데 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무한대로 어린이들하고 평생이라도 할 말이 있는 그런 이야기 할아버지, 무한대로 솟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돈을 내 돈을 쓰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린이를 미래의 인물로 키우고 어려서부터의 꿈과 끼를 왕창 부풀려 주어서 그것이 내실이 연글게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야 제가. 어제로군요. 어제 벌써 이제 하룻밤이 지났으니까 이완구 새 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인자를 안 키운다는 그런 말이 아주 언론에서 많이 해요. 그거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인자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궁중의 역사를 보면 이인자가 꼭 일인자를 해롭혔어요. 목숨까지 빼앗은 경우도 이인자 싸움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희생돼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인자를 안 키운다는 그 말들은 뭐 아무나 하더라고요. 이인자가 될 만하면 싹둑 잘라버린다 이게 좀 힘이 생길만 하면. 이인자를 안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좋게 보이질 않아요. 후배를 길러야 됩니다. 제자를 길러야 돼요. 나를 이어서 내가 이야기 할아버지는 이야기 할아버지의 가치가 내가 귀하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 할아버지를 길러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다음 대통령감을 내가 키워야 돼요. 그 대통령 수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 차지철이 마냥 전 김재기 마냥 나를 총으로 쏴 죽입니까? 그건 조금 그건 신경을 안 쓰고 키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간에 내가 총에 맞아 죽더라도 이인자를 키워야 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학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인류사의 근본입니다. 내가 돌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청동기로 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총을 만들었다. 대포를 만들었다. 내가 후배에게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더 가르쳐야 돼요. 그 첨단 과학 무기를 만들었다. 컴퓨터를 만들었다. 혹은 어떤 학문을 개발했다. 이것을 이어서 다음 사람이 더 좋게 내가 10계단을 올라갔다면 다음 사람이 100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르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쏟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물려줘서 자 나는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반감이 되었다. 이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좋은 것은 10배로 키우고 나쁜 것은 100배로 죽여라. 언론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들리지 않느냐. 그 들리는 것을 전부 다 제거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내가 너 때 대통령인데 미국으로 말하면 내가 16대 에이브러함 링컨인데 응? 노예들이 자꾸 저렇게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없애달라고 하니 내가 없애줄 테니까 그들에게 나중에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만들어라. 또 무슨 대공황기가 왔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 때 공황을 어떻게 극복을 한다. 아이젠호워 대통령, 우드로 윌슨, 무슨 뭐 각 시대의 그 역사적인 대통령들의 책무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일으킨 것이 나쁜 것은 씨가 마르고 좋은 것은 더 좋아지도록 이 이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돼요. 내가 복통을 하는 게 내가 이대가 누구냐? 이야기 할아버지. 내가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으면 이야기 할아버지 100명을 못 키워도 10명은 키워놓고 10살, 15살 차이 나는 후배들로 하여금 그거 참 우리 이완구 총리가 제가 이제 다음이나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이 사설 단장의 총리 이완구. 단장이 뭡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기 있잖아. 내장을 끊는 것 같이 그런 고통 속에 임명장을 받은 총리가 이완구 총리란 얘기입니다. 아휴, 충청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완구 총리 개인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충청 총리 뭐 충청도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과거에 1인지하 만인지상이 때려 죽일 있다고 말 아니고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누구 한 사람 밑에고 만 사람 위에입니까? 그 옛날에 말해서 버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영의정이란 그렇게 뭐 상감마마 한 사람 미치고 온 천만 명의 위에다 이러는 건데 그 영의정 뭐 국무총리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쓸 말이에요. 참 5천만의 총리 아닙니까? 5천만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대통령이 5천만 명의 노예는 아니지만 종이며 지도자이며 이끌고 가는 리더이며 아주 귀한 자리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60일간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 자리가 국무총리입니다. 모든 장관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톡톡톡톡톡 두드려 보고서 장관을 임명해서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저렇게 야당 물고 찍고 뭐 어쩌고 콩덕콩덕 뭐 하는 동안에도 매일 1조 원씩 들어와. 이놈의 나라는 부도가 안 나. 매일 1조 원씩 들어와. 1년 예산이 뭐 365조가 넘잖아요. 이제 드디어 370 몇 조잖아요. 매일 1조 원씩 들어오는 이 나라 살림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그걸 심의하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 엄청난 살림을 한번 읽어도 못 봐. 그 사실 그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총리를 계속 난산이 아니라 사산이야, 사산. 김용준 총리 처음 인수위원장 하던 나타가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대희 총리 그것도 또 나타가 또 놓쳤잖아요. 낙마했잖아요. 또 그랬잖아요. 문창극 총리. 정홍원 총리 참 어렵게.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 또 사사나 그 나타가 또 낙태할 거 해봐요. 아니 난 박근혜 대통령 나 솔직히 참 좋아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아니 평생 정치를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제자가 없고 후배가 없고 멤버가 없어요. 감이 없냐고.
아이, 국무총리 감이 1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집어넣으면 털컥 통과가 될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전부 다 비린내나고 구린내나고 찌린내나고 그냥 막 냄새나고 구리고 썩고. 근데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시대 지나 이승만 대통령 시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때는 이거면 통하고 그러던 세월을 우리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때 이거 뇌물, 부동산 투기 혹은 뭐 권력의 그거 지나친 남용, 그거 없이 정치한 사람, 고위 관료에 오른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가지고 정치고 나라 살림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맨 일제에서 친일하던, 그러니까 친일파 정권이라고 이승만 정부를 비난도 했잖아요. 아니 뭐 글씨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뭘 어떻게 시킬 거 아니야. 참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서 만일 제가 총리로 됐다면 또 어떤 현상이 왔을까요? 더러워서 아마 국회가 쓰레기라고 지불해버릴 거예요. 내 걸 보면. 왜 그러냐. 뭐 자동차세 미남, 뭐 딱지 미남, 뭐 어쩌고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경제력이 그 모양인지 하여튼 추하고 더러워서 뭐 건강보험료 미남, 무슨 주민세 미남, 뭐 어쩌고 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말하자면 권력이 없고 재물에 욕심이 없던 사람은 또 그런 생각지도 않은 또 누더기 냄새나는 그늘 응달면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 꼭 이게 사람은 손인데 사람은 이쪽과 이쪽이 있다니까. 이쪽을 보면은 이렇고 저쪽을 보면 저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요, 손바닥은 쓸만한 거, 손등은 못 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손등도 쓸 게 있어요. 손바닥도 쓸 게 있어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곧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곧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낙마를 시키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다 보면 총리를 못 앉혀.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자기를 투표해서 선거에서 지원하지 않은 저 문재인을 지원한 사람을 끌어와도 그래도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권력입니까? 권력이라기보다 나라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 일은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나라 일은 인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 일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로지 현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1조 원이 들어가는데 1조 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거 말하자면 김이 무럭무럭 나른 떡덩어리, 유혹덩어리. 그 나라 일에는 같이 타면은 그 사욕에 물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다 보면은 그 부정이 있고 그 비리가 있고 친족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없는데 무슨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그 너무 과민하게 경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감이 맨 거기서 그런 사람들 그 범위 수첩인사라고 하죠. 이야기 할아버지를 길러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차기를 길러내야 됩니다. 차기.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 누구예요? 김무성 대표가 최고의
여권에서는 지지율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지지율은 의미가 없거든. 3년 후인데 의미가 없거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근데 꼭 김무성이 예전에 박근혜고 박근혜 대통령이 꼭 예전에 이명박 같은 거 야릇한 분위기가 있어요. 친이 친박 그렇던 분위기가. 결국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퇴임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집필 시작해서 회고록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북한이 뭐 100억 달러를 달라고 그랬다느니 뭐 5번을 제안해 왔다느니 그 정운찬 경계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반대를 했다느니 그 묘한 그 암투 알력 그 파워 게임입니까? 바로 후대 차기를 누구인가를 그 이명박 대통령 차기를 누구를 지원하려다 말은 거예요. 김태호, 정운찬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핵심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총리감이 없어서 난 그럼 참 내가 답답한 것만큼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미소 현경이 의원이 소리를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들만 하고 그럼 내가 만능도 아니고 또 하나의 천광로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좀 해. 네가 좀 이분 맡아서 나는 옆에서 좀 앉아서 이렇게 봐도 걱정이 안 되게끔 그런 그 후배 차기 KMC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참 이 영상을 누가 보신다면 내가 KMC의 이대 이야기 할아버지, 이대학 이야기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저는 비록 아주 무보수로 무일푼으로 그나마 좀 생기면 써야 되는 이런 이야기 할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도 되고 하면 이야기 할아버지 월급도 많이 줄 거예요.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세상같이 주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할아버지 공짜 일 이거 어려워요. 공짜 일은 고사하고 돈 있으면 돈 자꾸 쓰고 싶은 게 많고 오늘은 새벽정을 2번 울릴 건데 이제 한 5분 후에 이걸 끝내고서 또 한편을 할 건데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 할아버지도 아이들한테 월급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재단 범위 내서 재단에서 최소한 밥은 먹어야 짓거릴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주는 거 가지고만 먹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부가 주는 거로 먹고 사는데 기초수급자니까 그 정도는 안 돼야 꼬라지가 되지. 꼬라지가 뭐 나는 그렇더라도 내 꼬라지가 추레하고 뭐 보기 싫고 그늘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뭐 빵빵해요. 빵빵. 내가 빵빵이란 말 좋아합니다. 빵빵 코리아. 우리나라가 빵빵하게 부풀하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 이야기 할아버지도 빵빵 할아버지. 근데 이 차기는 생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총리가 되거나 할 것 같으면 먹는데 얼마 듭니까? 기초수급자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요. 그 500만 원 막 1000만 원 그거 다 먹어요? 그렇게 그게 바로 200% 그 보수가 아니라 100%가 아니라 다음은 50%라도 최소한도의
그런 거라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이 그래서 우리 고종환 회장님이 재단법인을 만드신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나도 100%, 2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 80%,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은 돼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아이들한테 뭐 할아버지라 그러면 뭐 과자값이라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 있는 형편은 돼야지. 이야기 할아버지고 나발이고.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2대, 3대 이야기 할아버지들이 와서 먹고 사는 밥 먹는 거. 아니 노인이 뭐 얼마나 뭐 그렇다고 한 달에 400, 500, 10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총리도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야, 후대, 차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일까? 10명일까? 20명일까? 지금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모태에서 산후조리원에서 크고 있는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어떤 아이들을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스승이 우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KMC가 보다 성숙할 것 같으면은 선배들로 인해서 그 후배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그날의 미래 어린이들과 후배 스승님들 많아지기를 기원하며 종을 올립니다.